이게 들어오게 뭐야? 해줘요. 여기 아무나 안 들어오는 됩니다. 데야? 제발 들어오게 강남 해주세요. 한복판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유리와 들어오게 대리석으로 해줘요. 빛나는 들어오게 선우그룹 해줘요. 본사 안 로비. 됩니다. 제발. 정장 차림의 비서가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여자를 가로막았다. 여자의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여자는 김서윤, 딸아이가 아파요. 아파요 35. 어떡해요. 열이 많이 나고 그녀는 기침을 해요. 비서의 병원에 시선을 가야 할 피하지 것 같아요. 않고 천천히 딸아이가 고개를 아파요. 들었다. 아파요 어떡해. 얼굴에는 땀 자국이 선명했고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작은 상처가 보였다. 목덜미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다. 손등은 거칠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작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회장님, 면회 신청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비서는 클립보드를 들여다보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금태 안경 너머로 서윤을 위아래로 훑었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냉기가 서렸다. 예약 명단에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면회 장소가 아닙니다. 본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전화요? 언제 말입니까? 어제 오후 3시쯤이요. 통화하신 분 성함은 못 들었는데. 비서가 한숨을 쉬었다. 짜증이 묻어났다. 여기 하루에 전화가 몇 통인 줄 아세요? 일단 복장부터 좀.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비서의 말끝이 흐려졌다. 로비 한쪽에서 고급 핸드백을 든 여직원 2명이 킥킥거렸다.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다. 저 사람 뭐야? 청소하러 온 거야? 아니면 배달? 근데 배달은 지하로 가야 하는데. 완전 촌스러워. 저게 2020년대 사람 맞아? 소곤거림이 커졌다.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섰다. 시선이 모였다. 호기심, 경멸, 불편함. 각자의 시선이 서윤의 몸을 훑었다. 서윤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무릎에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오늘 아침 도시 외곽의 텃밭에서 상추를 뽑다가 그대로 달려온 것이었다. 씻을 시간도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 아니, 갈아입을 옷도 없었다. 가진 옷이라곤 이런 작업복 서너 벌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비서를 똑바로 봤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온 건 급한 일이 있어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요? 여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세요. 홈페이지에 문의 게시판 있으니까 거기에. 저는 선우가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비서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선우가. 선우진혁? 그 사람 아내였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비서는 서윤을 다시 봤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이었다. 경계하는 눈빛. 선우진혁? 부회장님 말씀이십니까? 네. 부회장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윤은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비서에게 건넸다. 제 이름은 김서윤입니다. 5년 전까지는 선우진혁의 아내였습니다. 비서는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다. 확인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비서가 옆으로 물러나 전화를 걸었다.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일단 대기실로 가시죠.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안에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회색 재킷에 단정한 스카프, 짧게 자른 머리는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는 주변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웅성거림이 멈췄다. 선우재단 이사장 나희선. 재벌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이 건물의 실질적 주인이었다. 그녀가 걷는 곳마다 긴장감이 흘렀다. 직원들은 허리를 숙였고 임원들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희선은 로비 중앙에 멈춰섰다. 서윤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희선은 서윤 앞에 섰다. 서윤을 위아래로 훑었다. 시선이 머문 곳은 서윤의 손이었다. 흙 묻은 손가락, 거칠어진 손등, 반창고가 붙은 엄지손가락. 손톱은 짧게 잘려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희선은 오래 그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추밭이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 하세요? 네.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비서를 돌아봤다. VIP 라운지로 안내해. 이사장님, 하지만 이분은 내 말 안 들려?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희선은 다시 서윤을 봤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따라오세요. 희선이 먼저 걸었다. 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녀의 뒤를 따랐다. 로비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따라갔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 이사장님이 직접 안내하시네.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서윤은 그 시선들을 느꼈다. 등이 따가웠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저 희선의 뒤를 따라 걸었다. VIP 라운지는 30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이었다. 희선의 단정한 재킷과 서윤의 흙 묻은 작업복. 희선의 정돈된 머리와 서윤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면에 걸린 추상화. 이곳은 재벌가 사람들만 드나드는 공간이었다. 공기마저 달랐다.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고 조명은 부드러웠다. 희선은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다. 앉으세요. 서윤은 자신의 옷을 다시 내려다봤다. 흙이 소파에 묻을 것 같았다. 망설였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괜찮아요. 청소하면 되니까. 희선의 말투는 명령이 아니라 권유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다. 비서가 물을 가져왔다. 크리스탈 잔에 담긴 생수. 얼음이 둥둥 떠 있었다. 희선은 물잔을 서윤 쪽으로 밀었다. 드세요. 서윤은 물잔을 들지 않았다. 손이 너무 더러웠다. 흙이 묻은 손으로 저 깨끗한 잔을 잡을 수가 없었다. 괜찮습니다. 목마르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희선은 서윤을 가만히 바라봤다. 오래.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아요. 김서윤 씨. 5년 전까지 우리 집 며느리였죠.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희선은 그 떨림을 지켜봤다. 말을 이었다. 5년 전 내 아들 선우진혁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당신은 상복도 안 입고 나타났어요. 손에 흙이 묻은 채로. 지금처럼.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때도 상추밭에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전화하셨을 때. 그래서 그대로 왔다? 네. 택시 타고 왔습니다.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장례식장까지 몇 시간 걸렸죠? 4시간쯤요. 4시간 동안 옷 하나 못 갈아입을 정도로 급했습니까?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희선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게 진짜 며느리 맞아? 남편 죽었는데 저게 뭐 하는 거야? 울지도 않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소리 들었죠. 나도 들었어요. 바로 옆에서. 희선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다. 친척들이 당신을 쳐다보는 눈빛 기억해요? 경멸, 혐오. 당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상복도 안 입고 화장도 안 하고 흙 묻은 손으로. 사람들은 속삭였죠. 저 여자 진짜 이상해. 남편 죽었는데 저게 뭐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뒤로 당신은 이혼했고 선우가를 떠났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한 푼 안 받고.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했어요. 남편 죽고 1년도 안 돼서 집을 나갔으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이 진혁이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돈만 노리고 결혼했다가 남편 죽으니까 나간 거라고 했어요. 희선이 서윤을 똑바로 봤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윤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왔네요. 5년 만에. 흙 묻은 손으로. 또. 희선이 물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는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왜 왔어요? 서윤은 한참을 망설였다. 입술이 떨렸다.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희선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눈이 크고 웃는 얼굴이 밝았다. 앞니가 빠진 자리가 귀여웠다. 누구예요? 제 딸이에요. 희선의 손이 멈췄다. 사진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딸? 네. 언제 나왔어요? 진혁 씨와 결혼하기 전에요. 희선은 사진을 내려다봤다. 다시 서윤을 봤다. 미혼모였습니까? 네. 진혁이는 알았어요? 네. 결혼하기 전에 다 말했어요. 그 사람은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도 데려와서 함께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는 말 안 했어요. 진혁 씨가 그랬어요. 나중에 천천히 알리자고. 시부모님께서 충격 받으실까봐. 그래서 일단 저만 들어왔어요. 아이는 친정에 두고. 서윤이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런데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사고가 났어요. 희선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혼자 왔군요. 네. 아이는 친정에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봐주셨어요. 그때 왜 말 안 했어요? 우리한테.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그랬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어요. 상복도 안 입고 온 며느리. 울지도 않는 며느리. 그 상황에서 갑자기 애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희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 여자가 애까지 숨기고 있었어.
미혼모였대. 우리 집안에 미혼모를 들였어. 그런 소리 들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그 뒤로도 5년 동안 말 안 했잖아요.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희선이 눈을 떴다. 서윤을 봤다. 무슨 뜻이에요?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혁 씨 장례식 끝나고 시아버님이 절 부르셨어요. 서재로. 희선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만 나가라고 하셨어요. 뭐, 위자료는 주겠지만 다시는 선우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며느리였다는 게 집안 망신이라고.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남편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상복도 안 입고 흙 묻은 꼴로 와서 망신을 주냐고. 희선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장 찍었어요. 이혼 서류에. 그리고 나왔어요. 위자료는 안 받았어요. 그냥 끊고 싶었어요. 다 그 집안이랑 그 사람들이랑. 희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섰다. 그 사람이. 희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남편이 그랬군요. 네. 희선은 눈을 감았다. 비서가 다시 들어왔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사장님 가져왔습니다. 뭐? 선우진혁 부회장님 호적 등본입니다. 희선이 서류를 받았다. 펼쳤다. 호적 등본. 거기에는 선우진혁의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우아은 2019년 5월 3일생 부 선우진혁 모 김서윤. 희선의 손이 떨렸다. 진짜네. 서윤이 말했다. 진혁 씨가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직접 서류 준비해줬어요. 호적에 올리자고 했어요. 자기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그래서 선우아은이 됐어요. 희선은 서류를 내려놨다. 그리고 서윤을 봤다. 당신 5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네. 누구 도움도 없이?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대부분 키웠어요. 일은요? 처음엔 마트에서 일했어요. 계산대. 하루 8시간. 그런데 하은이가 자주 아파서 결근이 잦았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 다음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 그것도 잘렸어요. 같은 이유로. 그래서 상추밭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골에 작은 땅을 빌렸어요. 월 10만 원. 거기서 상추 키워서 새벽 시장에 팔았어요. 그럼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하은이 아프면 병원 데려갈 수 있고. 얼마나 버세요?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요. 계절마다 다른데. 희선은 눈을 감았다. 그걸로 아이를 키웠어요? 네. 5년 동안? 네. 희선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들었다. 이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시골에 있어요. 외할머니랑 같이. 건강해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요. 뭐가 안 좋아요? 심장이요. 희선의 눈이 커졌다. 심장? 선천성 심장 질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괜찮다고 했어요. 크면서 좋아질 수도 있다고. 그런데 서윤의 목소리가 잠겼다. 작년부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자주 숨이 차고 기운이 없어요.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비는 2천만 원이요. 국가 지원은 신청했어요. 800만 원 나왔어요. 그래도 12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빌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진혁 씨의 딸이 있다는 걸. 그 사람 죽고 나서 혼자 키웠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아프다는 걸. 왜요? 우리한테 알려서 뭐 하려고요? 서윤이 눈물을 닦았다.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희선은 서윤을 오래 바라봤다. 도리? 네. 진혁 씨 딸이니까요. 할머니한테 손녀가 있다는 걸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돈은요? 정말 안 받으려고요? 서윤이 머뭇거렸다.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어요. 솔직히 하은이 수술해야 하니까. 하지만 안 주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할게요. 어떻게요? 대출 받거나 아니면 뭐라도 더 팔거나 방법은 찾을 거예요. 희선은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이 길었다. 희선은 사진을 다시 들었다. 오래 들여다봤다. 아이의 얼굴, 눈, 코, 입. 진혁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눈매가 똑같았다. 웃는 모습도 비슷했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선우아은이요. 선우? 네. 호적에 올렸어요. 진혁 씨 성으로. 언제요? 결혼하고 한 달 뒤에요. 진혁 씨가 직접 서류 준비해줬어요. 구청 가서 같이 접수했어요. 희선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우리 진혁이가. 네. 하은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 딸이라고 했어요. 피가 안 섞였어도 자기 딸이라고. 나중에 꼭 시댁에도 소개하겠다고. 할머니한테 예쁨 받을 거라고. 희선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랬구나. 네. 희선은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다. 서윤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희선이 눈물을 닦았다. 서윤을 봤다. 김서윤 씨. 네. 내가 사과해야겠네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5년 전 장례식장에서 나도 당신을 그렇게 봤어요. 차갑다고. 남편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는다고. 상복도 안 입고 왔다고. 저 여자는 진혁이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희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당신은 혼자 애를 키우고 있었네요. 흙 묻혀가면서 5년 동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사장님, 우리 손녀 보여줄 수 있어요? 서윤이 눈을 크게 떴다. 지금요? 지금, 당장,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안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요. 지금 가요. 희선이 일어섰다. 서윤도 일어났다. 얼마나 걸려요? 차로 1시간 반쯤이요. 가요. 희선이 비서를 불렀다. 차 준비해. 어디로 가십니까? 경기도 포천. 네. 지금요? 응. 지금. 비서는 더 묻지 않았다. 급히 나갔다. 희선은 서윤을 봤다. 김서윤 씨. 네.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였던 건 5년 전까지지만 지금도 우리 손녀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나예요. 우리 손녀 지켜줘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처음 올라올 때와는 다른 무게였다. 희선은 할머니한테 운전기사에게 오렴? 지시했다. 착하구나, 경기도 우리 포천. 손녀. 김서윤 씨가 알려주는 할머니한테 주소로. 오렴? 검은색 벤츠가 도심을 빠져나갔다.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다. 서윤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계속 움직였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희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아이한테 가는 건데 좋은 일이잖아요. 네. 하은이는 나한테 할머니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말 안 했어요. 왜요?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만날 수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겠네요. 아마도요. 뭐라고 소개할 거예요? 서윤이 희선을 돌아봤다. 할머니라고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사실인데 하은이가 좋아할까요? 희선이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부드러웠다. 좋아하겠죠. 할머니 생긴 건데. 차가 1시간쯤 달렸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비포장도로를 지나 낡은 단층집 앞에 멈췄다.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다. 작은 아이 옷들, 색이 바랜 티셔츠, 작은 바지, 양말들. 희선이 차에서 내렸다. 서윤이 앞장섰다. 엄마 여기 살아요. 외할머니랑 같이. 대문을 열자 마당 한쪽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이가 달려왔다. 선우아은. 5살. 사진보다 훨씬 작았다. 팔다리가 가늘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만은 또렷했다. 웃는 얼굴이 밝았다. 서윤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하은아, 엄마 왔어. 엄마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 일찍 끝났어. 아이가 서윤의 얼굴을 만졌다. 엄마 또 울었어? 아니야. 눈 빨개. 서윤이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지만 아이는 몰랐다. 희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아이가 희선을 발견했다. 저 할머니는 누구야? 서윤이 아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희선을 봤다. 희선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하은아. 안녕하세요. 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허리를 숙였다. 희선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눈, 코, 입. 진혁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어렸을 때 진혁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은아. 네.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할머니야. 아빠 쪽 할머니. 아이가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응. 내 아빠 엄마. 아이가 서윤을 올려다봤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아, 이분이. 할머니 맞아. 아이는 다시 희선을 봤다.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빠는 어디 있어요? 희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늘나라요? 응. 별이 된 거야. 별? 응. 밤에 하늘 보면 별 많이 반짝이잖아. 그 중에 하나가 내 아빠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슬퍼 보이지 않았다. 아마 처음부터 아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빠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할머니 나보러 온 거예요? 응. 자주 올 거예요? 희선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럼 자주 올게. 아니, 이제 같이 살자.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진짜요? 응. 진짜. 야호. 아이가 껑충 뛰었다. 그 순간 아이가 기침을 했다. 작은 기침이었지만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서윤이 아이를 안았다. 하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기침이 계속됐다.
희선이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병원 언제 가기로 했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검사 결과 나오고 수술 날짜 잡는다고 했어요. 병원 어디예요? 서울대병원이요. 소아심장외과.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했다. 나야.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과장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손녀 수술 일정 잡아야 해. 최우선으로. 최고의 의료진으로. 손녀요? 응. 우리 손녀. 선우아은. 5살. 선천성 심장 질환. 수술 일정 당겨서 잡아. 이번 주 안으로. 알겠습니다. 희선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서윤을 봤다.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낼게요. 이사장님.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 아니에요. 희선이 아이를 안아들었다. 할머니예요. 하은이 할머니. 아이가 희선의 목에 팔을 감았다. 할머니 따뜻해. 희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따뜻하구나. 우리 하은이가 따뜻한 걸 알아주네. 그날 저녁, 희선은 하은이와 서윤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선우가 저택에 도착했다. 넓은 저택, 정원, 분수, 거대한 현관문. 하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여기 공주 사는 곳이야? 희선이 웃었다. 이제 너도 여기 살 거야. 진짜? 진짜? 하은이가 뛰었다. 하지만 곧 기침을 했다. 집사가 나와 짐을 받았다. 하인들이 줄지어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희선이 말했다. 오늘부터 이 아이가 여기 살아요. 선우아은. 우리 손녀예요. 그리고 이분은 김서윤 씨. 하은이 엄마예요. 잘 모셔드려요. 하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때 안에서 남자가 나왔다. 선우태준. 선우그룹 회장. 희선의 남편. 그는 희선을 봤다. 그리고 서윤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저 여자는 뭐야? 희선이 대답했다. 우리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손녀고요. 태준이 하은이를 봤다. 손녀? 네. 진혁이 딸이에요.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도 안 돼. 호적 등본 있어요. 서재에서 보여드릴게요. 희선이 하은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윤도 따라 들어갔다. 태준은 그 뒤를 따랐다. 왜 이렇게 서재, 화를 내는 거야? 무거운 책상, 봐봐. 가죽 이게 의자, 말이 돼? 벽면을 진정한 가득 채운 거라고. 책들. 왜 희선이 서류를 꺼내 책상에 펼쳤다. 태준이 서류를 봤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진짜야? 당신 눈으로 확인하세요. 태준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희선이 대답했다. 당신이 말 못하게 했잖아요. 뭐? 5년 전 진혁이 장례식 끝나고 당신이 김서윤 씨 불러서 뭐라고 했죠? 태준이 입을 다물었다. 집안 망신이라고 했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위자료 주고 빨리 이혼하라고.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 여자는 5년 동안 혼자 애를 키웠어요. 흙 묻혀가면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희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손녀가 흙밭에서 컸어요. 당신 때문에. 태준이 고개를 돌렸다.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사람 내쫓고 위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그 뒤로 연락도 안 하고 그 여자가 먼저 나간 거잖아. 당신이 쫓아낸 거죠. 희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준은 대꾸하지 못했다.
희선이 숨을 가다듬었다. 선우태준 회장. 뭐? 나는 오늘부터 하은이를 키울 겁니다. 여기서, 이 집에서. 알았어. 그리고 앞으로 하은이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전부 내가 책임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우리 손녀니까. 그런데 당신은 5년 동안 당연한 걸 안 했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희선이 문을 향해 걸었다. 멈췄다. 돌아봤다. 당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뭘? 그 여자 김서윤 씨 5년 동안 위자료 한 푼 안 받았어요. 재산 분할도 포기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돈 때문에 나타났을 것 같아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냥 알리러 온 거예요. 진혁이 딸이 있다고. 돌이라고 생각해서 돈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희선이 문을 열었다. 당신은 평생 도리가 뭔지 몰랐죠. 문이 닫혔다. 희선은 거실로 갔다. 서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은이는 그 옆에서 졸고 있었다. 희선이 앉았다. 하은이 잠들었네요. 네. 피곤했나 봐요. 희선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일부터 병원 다닐 준비해야죠. 이사장님, 할머니.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여기 있어도? 왜 안 괜찮아요? 이렇게 갑자기 폐가 될까 봐요. 희선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폐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은이는 우리 손녀고 당신은 하은이 엄마예요. 여기가 당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죠. 우리 손녀 지켜줘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희선이 물었다. 상추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해야죠. 왜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희선이 고개를 저었다. 계속하세요. 네. 좋아하시잖아요. 흙 만지는 거.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희선을 봤다. 어떻게 하셨어요? 손 보면 알죠. 당신 손은 흙을 사랑하는 손이에요. 서윤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좋아하긴 해요. 힘들지만. 그럼 계속하세요. 여기 정원 넓어요. 텃밭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요? 네. 하은이도 좋아할 거예요. 엄마가 흙 만지는 거 보면. 서윤이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음이었다. 한 달 너무 뒤 슬퍼하지 마. 수술 잘될 서울대병원 거야. 수술실 앞. 하얀 복도에 의자가 놓여 있었다. 너무 슬퍼. 서윤이 앉아 있었다.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무릎이 떨렸다. 희선이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수술 중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들이 오갔다. 다른 보호자들도 앉아 있었다. 희선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이랬어요. 진혁이가 수술 받을 때.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진혁 씨가요? 응. 어렸을 때 맹장 수술. 별것 아니었는데 나는 너무 무서웠어. 마취해서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 그래서요? 다행히 잘 끝났어. 진혁이는 괜찮았고,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내가 울었어. 진혁이는 멀쩡한데 내가 울었어. 희선이 서윤의 손을 꽉 쥐었다. 하은이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손녀 강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더 흘렀다. 4시간, 5시간.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마스크를 벗었다. 보호자분? 서윤이 벌떡 일어났다. 네. 희선도 일어났다. 의사가 웃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희선이 그녀를 붙잡았다. 환자 상태 안정적이고 회복도 빠를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됐어요. 심장 기능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정말요? 네. 중환자실 거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2주 정도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허리가 90도로 꺾였다. 의사가 사라지고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소리내서 울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희선은 서윤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하은이 건강해질 거예요. 이사장님, 할머니라고 하라니까.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희선도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나도 고마워요. 우리 손녀 만나게 해줘서.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하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숨소리도 편안했다. 산소 마스크를 떼었다. 희선이 병실에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인형을 들고 있었다. 하은아, 할머니.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희선이 인형을 건넸다. 이거 할머니가 샀어. 토끼야? 응.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아이가 인형을 꼭 껴안았다. 희선은 침대 옆에 앉았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많이 아팠지? 아니야. 안 아팠어. 거짓말. 할머니 다 알아. 아이가 웃었다. 조금만 아팠어. 이만큼. 아이가 손가락으로 작은 간격을 만들었다. 그래. 이제 안 아플 거야. 진짜? 진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이제 건강해진대. 그럼 뛸 수 있어? 응. 공주처럼? 응. 공주처럼. 아이가 깔깔 웃었다. 희선이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하은아. 응? 할머니, 앞으로도 자주 올 거야. 매일? 매일은 못 와도 자주 올게. 아니지, 우리 같이 사는데 뭐. 매일 보는 거지. 우리 같이 살아? 응. 할머니 집에서.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공주지? 응. 공주지. 야호. 아이가 뛰려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걸 깨달았다. 희선이 웃었다. 퇴원하면 뛰자. 정원에서. 정원이 뭐야? 집 앞에 넓은 풀밭이야. 거기서 뛰어놀 수 있어. 진짜? 진짜.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희선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도장 꽝. 두 사람이 웃었다. 그날 밤 희선은 병실 복도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서윤이 다가왔다. 할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좀 이따 갈 거야.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그냥 여기 있고 싶어서. 희선이 서윤을 봤다. 김서윤 씨. 네. 고마워요. 서윤이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응. 하은이 키워줘서. 혼자서. 5년 동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 딸인데요. 당연하지 않아. 쉽지 않았을 텐데.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키웠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알아. 희선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집도 있고, 이제 걱정하지 마요. 할머니, 그리고 하은이, 우리 집에서 키우자. 당신도 같이. 거기 방 많아. 하은이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 하지만 저희가 패가 아니야. 가족인데. 당신은 하은이 엄마고, 하은이는 우리 손녀고, 그럼 당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서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잘 살면 돼. 하은이랑 행복하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별처럼. 석 달 뒤 엄마 나 너무 선우가 저택 행복해요. 그래? 엄마도 넓은 행복해. 정원에 작은 텃밭이 만들어져 있었다.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토마토도 몇 그루 심어져 있었다. 오이, 고추, 상추, 초록색이 싱그러웠다. 하은이가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상추에 물을 주고 있었다. 건강해진 얼굴, 웃는 모습. 엄마, 이렇게? 응, 그렇게. 뿌리 쪽에 천천히. 서윤이 옆에서 지켜봤다.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다.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희선이 정원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햇빛이 따스했다. 봄이었다. 하은이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희선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나 다 했어. 그래, 잘했네. 우리 하은이 농사꾼 다 됐네. 나 농사꾼 될 거야. 엄마처럼.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도 같이 할래? 그럼, 할머니도 할게. 희선이 일어섰다. 하은이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텃밭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다. 상추 잎이 살랑거렸다. 희선은 흙을 만졌다. 손에 흙이 묻었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따뜻하네. 응, 따뜻해. 봄이니까. 하은이가 웃었다. 희선도 웃었다. 서윤은 두 사람을 지켜봤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파란색.